우원 위원님 이정효 감독님 팬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정효 감독님 어떻게 팬이 된 거죠? 이정효 감독님이 그 첫 시즌 K리그 첫 시즌 올라왔을 때 K2 때 우승하셨을 때는 사실 못 봤고 K리그 1 처음에 위에 올라오셨을 때 그때 팬이 됐어요.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스타일 자체가 제가 이제 유럽 축구를 중계를 하고 있다 보니 국내 축구 팀에서 이런 유럽 축구 스타일을 접목시켜서 경기를 푸시는 감독님이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좀 확 눈에 들어온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원 삼성으로 네. 이적하셨을 때 사람들이 많이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첫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이종효 감독님 그 인터뷰랑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지훈련 할 때 선수들 인터뷰도 쭉 봤는데 조금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건 이렇게 한 번에 사단이 움직여서 팀을 바꾸는 데는 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선수들도 많이 바꾸고 감독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할 필요는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 FM 같은 그냥 감독 넣고 뭐 전술 넣어서 그것도 친숙도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좀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야, 이종효 어떻게 할까? 이종효 축구 어떨까? 막 이렇게 약간 기대는 큰데 막상 까봤을 때 그 이종효 감독 체제 축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 여기서 또 놀랐던 것 같고 이번에 경기를 하는 걸 보고 뭐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 가장 중요한 건 구상되어 있는 걸 연출하는 거거든요. 구상되어 있는 걸 연출하는 데까지는 필요한 게 바로 트레이닝인데 훈련인데 그 훈련 방법론이 전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길래 그리고 어떠한 철학을 좀 이식시키는 그 과정이 있길래 그 선수들이 학습이 돼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조금씩 나올 수 있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할 정도로 경기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부분 많이 좋은 부분이 있었다. 그럼 일단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수원 삼성의 첫 경기는 광주의 축구와 달랐나요? 결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느꼈을 때 조금 달랐던 건 중앙 선수들의 압박 기조 그리고 에너지 레벨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전보다 좀 더 많이 늘었던 것 같다. 물론 이거는 근데 감독의 지시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수원의 입장이 달랐었던 걸 수도 있어요. 빅버드에서 하는 경기였고 이제 좀 새 출발을 하는 포인트가 됐던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느낌? 그거 빼고는 전체적인 기조는 같았는데 역시 풀백의 활용이 가장 좀 눈에 보였었죠. 레퍼런스가 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저는 조금 더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어떤 게 의도된 건지 어떤 게 의도되지 않은 건지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봤던 건 오른쪽에 이건희 선수. 제가 이종효 감독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종효를 거친 풀백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그 팀의 에이스는 풀백이 하나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전에 두현석은 또 오른발잡이인데 왼쪽 가서 뛰었고 김진호. 저는 김진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인버티드 풀백 거의 이제 K리그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 풀백으로 국가대표 갈 수 있었던 선수 저는 이제 김진호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좀 이제 폼이 내려온 건 있었지만 근데 결국에 이번에는 이건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시작할 때는 이건희 선수가 우측 풀백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빌드업 할 때 보면 골키퍼를 필두로 했을 때 김준홍 필두로 해가지고 홍정호랑 송주은이 있었을 때 이건희 선수가 생각보다 폭을 그렇게 넓게 벌려 있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의 페널티 박스 라인 쪽으로 걸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있는 뭐 홍정호가 있을 때 아니면 송주은이 있을 때 둘이 바뀔 때도 있었지만 홍정호가 있을 때 홍정호의 바로 앞 칸까지만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압박을 가져가는 이랜드 입장에서 이랜드는 뭐 4-4-2 압박할 때 4-4-2로 했고 수비할 때는 한 명이 밑으로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좀 연출하는 걸 보면 여기서 공격이 이제 세 명이 두 명이 이렇게 막고 있다 보니까 한 명이 더 올라와서 압박하는 구조에서도 이 선수가 끌어당겨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그래서 김준홍이 볼을 가지고 오래 있다가 센터백이 약간 폭을 벌릴 때 몸을 돌려서 센터백이 받고 여기서 거리가 너무 멀지 않게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면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을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위쪽에서 상대 맨투맨에 대한 압박을 가져가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거든요. 특히 광주 시절에는. 그래서 이 풀백에 대한 윙어 압박이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윙어가 붙기 까다롭게 안쪽으로 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쪽으로 좁혔을 때 여기서 이 패스가 나오면서 얘네한테 2대1을 만들면서 여기서 계속 이건희가 계속 앞을 보고 볼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여기서 오른쪽에 있었던 강성진이 내려와서 수비를 달고 내려와서 여기서 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건희가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여기가 열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른쪽에서 오른발 센터백, 오른쪽 풀백, 그리고 오른쪽 윙어, 왼발잡이, 이 세 명을 가지고 합을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놓은 거. 네, 저는 이게 이제 압박을 푸는데 가장 큰 키가 됐던 것 같고, 포인트는 뭐냐면 센터백이 볼을 출발할 때 풀백이 받는 경우도 있지만 풀백이 폭을 좁혀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각도가 많이 열렸다는 거. 근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헤이즈가 있을 때도 헤이즈도 내려와서 본인이 이쪽 하프라인 쪽에서 볼을 직접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풀백들은 오히려 높은 하프 스페이스 위치로 혹은 낮은 하프 스페이스 위치하면서 상대를 좀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했다. 이 패스 경로를 계속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광주에 있었을 때, 아산이가 있었을 때도 그걸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희가 확실히 눈에 많이 보였다. 그러니까 이건희가 공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될 때와 안 될 때. 근데 실점도 이 장면에서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공이 이랜드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다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준홍이 볼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랜드가 순간적으로 싹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송주훈과 홍정호가 앞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 지금 시야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압박이 이렇게 들어오는 가운데서,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서는 원래 시스템이라면 벌리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희가 좁혀 있다가 벌려서 받는 전반전 빌드업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받아서 여기서 일류첸코가 수비를 끌어주고 이렇게 당겼을 때 강성진이 뒤로 뛰는, 그래서 오른쪽 풀백과 스트라이커와 이 오른쪽 윙어가 3명에서 합을 이렇게 맞췄어요. 일류첸코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미드필더가 올라가고 일류첸코가 내려가면서 강성진 3명 주고받으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패스가 나왔는데, 이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이건희가 여기를 벌렸어야 되는데 이건희가 벌리지 못해.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하고 오른쪽 풀백이 모두 본인들의 지역을 보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 킥이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소유권을 내어줬고 순간적으로 이쪽에서 넘어와서 크로스에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그거를 이제 조금 앞으로 보면 이건희의 위치가 벌릴 때와 좁힐 때가 아직은 100%가 아닌 것 같다. 이정효 감독은 계속 풀백과 윙어 그리고 메잘라의 합을 많이 맞추는 편이긴 해요. 근데 메잘라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쪽에서 활동하는 선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지만 일류첸코가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스트라이커는 센터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센터백이 이렇게 있다면 센터백을 고정시키기 위한 용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류첸코가 나와서 공에 대한 어떤 순환 역할을 여기서 본인이 이렇게 뭐 끌고 와서 윙어, 풀백이 순간적으로 확 돌아뛰고 윙어가 안으로 좁히고 일류첸코가 조금 더 사이드로 나오는 그런 형태를 만들므로써 미드필더가 들어갈 수 있는 동선도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지금 풀백은 올라가고 윙어는 안으로 들어가고 톱은 밑으로 내려오고 중앙 미드필더는 높게 올라가는 4명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타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3명의 변화로 하는 이유는 4명의 변화를 가져가면 더 뺏길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 자체가 수비에도 4명이 붙다 보니까 뺏길 확률이 더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4명이 같이 관여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라이커가 내려와서 관여되는 경우도 좀 특이했다. 광주 경기를 그동안 지켜봤던 팬들이라면 정호연 선수라든지 맞아요. 박태준 선수라든지 이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또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풀백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선택지를 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수원 삼성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정효 감독이 일단 기본적으로 4-3-3, 제가 느낀 4-3-3을 많이 꺼내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주 때는 오히려 4-4-2에 좀 가까운 선수 배치를 많이 했었죠. 광주 때는 뭐 예를 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근에는 박태준 그리고 뭐 이강현, 그러니까 성향이 아예 다르죠. 박태준은 그야말로 박스 투 박스 진짜 미친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볼 소유해주고 박스 타격까지 되고 수비 가담되고 이런 스타일이라면, 이강현은 항상 빌드업 시에 그때 당시에 뭐 센터백 사이로 낀다든지 아니면 센터백의 오른쪽 왼쪽으로 끼면서 풀백 올렸을 때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저 좀 특이했던 거, 근데 3명의 미드 조합을 좀 맞췄더라고요. 3미들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세 명의 조합은 일단은 가장 수비적인 역할을 했던 건 김민우 센터백 앞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6, 80을 어느 정도 맞춘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예, 세 명을 쓴다고 봤을 때 6번을 볼 수 있었던 김민우, 그리고 오히려 8번 역할을 했던 박현빈, 그리고 뭐 이날 깜짝 선발이었던 김성주는 10번으로 뛰면서, 뭐 김성주 같은 경우는 뭐 그 쿠플픽에서 이정효 감독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균을 연상케 한다, 본인이 가르쳤던 이균을 좀 연상케 한다라고 하는 이제 공격적인 재능이 있었던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이 세 선수 다, 김민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 6번에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선수긴 한데, 이 두 선수는 위치를 오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6, 80을 맞췄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최근에 유럽 축구는 3명의 미드를 맞출 때 6, 80을 맞추는 경우가 꽤 많긴 해요. 예. 뭐 당장 아스날만 보더라도 수비맨디, 뭐 라이스, 그 다음에 여기 뭐 웨데고르, 아니 뭐 에제, 이런 6, 80을 유형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시티도 그렇죠. 예, 로드리, 뭐 베르나르도 실바, 뭐 쉐르키, 이런 조합으로 맞추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 80 조합을 맞추는 거는 또 이 유럽 축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4-3-3을 계속 갈지 아니면 4-4-1을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3 형태의 수원 삼성의 그 포지셔널 플레이를 보면서 광주 축구보다 오히려 아스날 축구가 맞아요. 조금 더 떠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광주 축구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했다? 그 광주 축구의 맛이 있었어요. 4-4-2로 축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 경기를 재밌게 할 수 있나? 사실 4-4-2 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또 했었던 형태고, 뭔가 최근에 4-4-2를 공격할 때는 많이 쓰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변화를 당연히 하죠. 이정현 감독도 변화를 가장 했는데, 기본 틀을 4-4-2로 가져가면서 변화를 막 가져가는 팀이 유럽 축구에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봤던 게 4-4-2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날 축구에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전에 광주 축구 볼 때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그때 저는 완전히 브라이튼 느낌이었거든요. 브라이튼 축구를 보신 분들 아세요? 특히 데제르비 때. 네, 데제르비도 그때와 마르세유는 또 달라요. 사실 그때는 4-4-2를 조금 더 쓰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의 특이점은 역시 풀백을, 뭐 그때다 뭐 에스투피니안도 있었고, 뭐 풀백을 높게 올리면서 이 두 명의 더블 피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였는데, 그때 이제 뭐 해외에서도 그랬고, 뭐 유명 어떤 전술 분석가들이 그랬지만, 가장 특이했던 건 이 둘의 간격을 좁히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 둘의 간격을 좁히면서 만드는 게, 여기서 이제 볼이 나갔을 때 등 뒤에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 사이로 나갔을 때 이 템포를 빠르게 가서 공격으로 전개하는, 예, 이 형태를 만들었던 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도 그런 형태가 많이 나왔어요. 광주 때도 이 두 선수의 간격을 좁게 하면서, 아니면 혹은 이 두 선수의 간격을 통해서 풀백이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공간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키가 됐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결국에 저는 이제 데제르비 감독 축구를 또 중계를 했었으니까 그게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정효 감독님이 데제르비 감독 축구를 많이 본다고 하셨고, 그 왜 보시는지가 경기장에 나왔던 게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우리 장현님도 그때 중계할 때 말씀하셨지만 아스날 축구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러한 측면에서의 3자 구도가 광주 때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3자 구도를 만들어서 뽑아내는 속도가 후방 지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상대를 완전 뒤로 무르게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의 리스크가 좀 없을 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풀백이 벌리고, 뭐 예를 들면 조성건이 벌리고, 아니 조성건, 아산이, 그 다음에 뭐 중앙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최경록, 이런 선수들끼리 이제 측면에서의 합을 이렇게 맞추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이랜드를 상대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정효 팀을 상대로 상대가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인데, 완전 위에서 누르던지 아니면 완전 뒤로 물러서 그들에게 공간을 주지 않게 한다든지, 이거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도영 감독님은 수원의 이정효의 어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본인들도 어쨌든 프리시즌을 준비했으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위에서 형태를 가져가는 걸 전반전부터 많이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땡큐였던 거죠. 올라온다고? 오케이, 우리가 준비한 형태로 그대로 풀자. 그래서 아예 압박을 이쪽에서부터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희 선수가 후반전에 또 왼쪽에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두현석이 오른발잡인데 왼쪽에서 뛰었던 거, 김진호가 오른발잡인데 왼쪽. 물론 양발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선수들도. 양발의 차이가 다른 풀백들에 비해서 되게 간격이 좁은 편이죠. 조성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이건희 선수도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선수가 이제 빌드업의 키가 되는, 이정효 감독은 항상 이 풀백을 키로 두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전에 그 광주의 어떤 그 콘텐츠들을 보면 항상 이정효 감독님이 가장 많이 혼을 내는 포지션이 윙이랑 톱이거든요. 근데 특히 톱한테 저는 칭찬해준 경우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건이라든지 아니면 허율, 더 뭔가 이제 많은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그런 역할에서 봤을 때 일루첸코는 정말 제격이지 않나. 뭐 압박에 대한 어떤 에너지나 이런 거는 사실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중간중간 판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려와서 받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얘를 센터백을 데리고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생각보다 판단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헤이즈는 사실 이날 경기 굉장히 눈에 딱 보였어요. 뭘 해야 될지 딱 아는 느낌. 이거 사실 뭐 이정효 감독을 워낙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누가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가장 많이 따라오고 있었냐 보면 저는 일류첸코도 그 순위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봤던 스트라이커들을 보면 항상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내려와서 받을 때와 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이 좀 늦는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히 그래서 일류첸코를 더 밑으로 당기는 걸 쓰지 않나. 정호연이 들어오고 이제 고승범이 들어오고 패신이 들어오면, 아, 정호연과 고승범이 만약에 3미들로 뛰면 정말, 저는 이제 정호연, 고승범 그리고 이제 한 명을 어떻게 둘지.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 여기 위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공미 자리에. 왜냐면 이제 정호연이 8번이 될 것 같고 고승범이 6번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니면 이 두 선수를 모두 6, 8처럼 쓰는 형태로 쓸 수도 있고, 왜냐면 계속 5갈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K리그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 뽑으라면 전 정호연 선수였어요. 네, 실제로. 네. 정호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큰 부상 당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거든요. 약간 정호연은 한국의 프랭키 더용 같은 선수, 진짜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싶은 건 역시 센터백의 안정감이 정말 남달랐다. 예. 홍정호와 송준이 정말 좋은 센터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줬던 이날 연기였던 것 같고, 사실 이 경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흔들리지 않아서. 수원의 이종효 팀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느꼈던, 마무리 멘트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랜드가 선취골을 넣었을 때 이 팀이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 팀이 얼만큼 본인들 축구에 확신이 있는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어린 선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선수단 개편이 많이 됐고 감독이 바뀌었고 코칭 스태프가 다 바뀐 상황에서 위쪽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빅버드에서 열리고, 사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성상 이랜드가 또 좋았잖아요, 수원 상대로. 그런데 심지어 선취골을 먹었어. 그래서 약간 저는 이거 자칫하면 말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실점, 그러니까 0대 0일 때랑.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하고자 했던 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 한 골 먹었지만 야, 우리 이렇게 하면 분명 골 넣을 수 있다라는 게 확신이 있다 보니 뭐 전혀 플레이가 엄청 급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형태 그대로 쭉 가면서 결국에는 얻을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게 저는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디테일하게 선수들이 약간 업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체 뭐 팀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 완전 본인들에게 확신이 있었다. 수원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약간 대대적인 업적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간다면. 근데 뭐 축구는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거고, 그걸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